자, 이제 서류 기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서류 평가가 1단계에서 있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와 이제 면접을 함께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그렇죠. 간혹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간혹 대학마다 서류와 면접을 함께 평가하는 게 아니라 면접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하죠. 아, 그러면 우선 서류로 뽑기는 하는데 그쵸. 2단계에서 서류 평가가 아예 들어가지가 않고 면접 100%로 그쵸.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1단계에서는 이제 서류로 거의 이제 3배수 가량 좀 많은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면접 합산 전수 또는 면접 전수로 최종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보다는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렇죠. 대체로 그 1단계, 즉 2단계의 서류와 면접이 같이 평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우수한 학생들을 3배수 이상 뽑았다라는 거. 결국 그렇죠. 1단계를 합격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다른 학생들과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전형에서도 면접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2단계 면접 100 이런 거 같은 경우 정말 이 면접만으로 하프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렇죠.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면접 100%로 또 이제 선발하는 대학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대표적인 게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뭐 건국대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뭐 1단계 몇 점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2단계에서 보는 면접이 이제 합부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적격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서울대는 기존부터 면접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유명했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서류 기반으로 기본적인 인성적인 소양과 나름 이제 학업적인 소양을 묻는 질문들이 주를 이루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시문, 대학이 만든 제시문을 그 자리에서 풀고 답변을 하는 좀 구술 면접에 가깝게, 즉 논술 구술, 그러니까 논술과 가까운 구술 면접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만 보더라도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조금 면접하는 그런 방식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학들도 크게 뭐 이제 인성 면접이나 아니면 제시문 면접이냐 이런 식으로 나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면접은 대체로 어떻게 좀 선발하는지. 우선 대체로 인성 면접 말 그대로 이제 인성. 예전에는 사실 학생들이 이제 학생 그 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은 이게 실제 학생이 한 활동인지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눈을 보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뻥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부담스럽게 쳐다보시네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서류 기반으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단순히 이제 서류 기반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약간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들을 좀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역량을. 만약에 이제 관찰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기부가 나왔으면은 우리 학교를 한번 관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고 그 자리에서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좀 까다로워졌다라는 점, 인성 면접도. 그렇죠. 학교를 어떻게 분석하죠? 좀 나름 이제 이 학교를 지원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공부를 그렇죠. 좀 해왔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좀 뭐 우리 학교의 비전은 뭐냐. 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겠죠. 기본적인 그렇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면접은 이제 바로 이제 대학이 출제하는 제시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풀고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이죠. 말 그대로 논술을 말로써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잘하는 학생한테 좀 유리할까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 말 잘하는 학생, 사기꾼 같은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사기꾼이요? 사기꾼까지는 아니고 그죠. 말을 굉장히 이제 정말 능숙능란하게 그죠? 네.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는데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 잘한다고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면접이 아니라 정말 학업적인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제시문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바탕이 맞습니다. 되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답을 도출하기보다는 제가 이게 좀 조사해 본 게 있으니까 보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그다음에 과학에 있는 프랙탈 구조, 그다음에 수학의 역함수 이 지문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공통 단어가 주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과학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음.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개념을 좀 많이 알고 있던 학생들이라면은 상상은 할 수 있겠죠. 뭐 창의성을 그 자리에서 또 발휘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암기식으로 학습했던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다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듣기만 해도 단순히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풀 수 그렇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기본적인 뭐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학습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 이제 곧 원서철이 다가오잖아요. 9월. 그죠, 9월. 이제 어떠한 학교를 쓸지 나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면접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처럼 까다로운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습이 이전부터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걸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학업적인 부분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 그나마 이제 나에게 주어진 6번의 기회를 날리지 않고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 게 서류 기반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서류와 면접을 함께 보는 전형을 봤고